원치 않지만 미래는 지금입니다. 만능 인터넷, 슈퍼 스마트 디지털 기기, 인공지능을 갖춘 말하는 로봇 등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상과학 소설과 영화에나 존재했었죠. 인간과 기계는 공존하고 있지만 기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의 피부 아래처럼 말입니다. 모든 것은 2018년 봄에 스웨덴에서 시작되었는데요. 그 이후로 약 4,000명의 사람들이 마이크로칩을 손에 이식했고 이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최근에 이식 가능한 형태는 생소한 것이지만 전자식별 RFID로 알려진 이 기술은 수십 년 동안 존재해왔으며 오랫동안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하기에 충분히 안전하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귀에 이식하는 칩은 거의 모든 농장에서 동물을 등록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 애완동물이 길을 잃었을 때 찾을 수 있도록 칩을 이식하기도 하죠. 일부 항공사에서 여행 가방이 승객과 함께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전파 식별 수화물 태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은 이미 개인 전파 식별 칩을 가는 곳마다 가지고 다니실 텐데요. 바로 은행카드 말입니다. 사람에게 이식 가능한 칩은 생활을 훨씬 보다 편리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고안되었지요. 하지만 정확히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어떻게 칩이 이식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칩은 쌀알 만한 크기로 손의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사이에 외과적으로 삽입됩니다. 이 간단한 시술은 주사를 맞는 것과 유사해서 여러분이 예민한 편이라면 그냥 움찔할 정도일 겁니다. 또한 전혀 피가 나지 않을 거예요. 일단 칩이 삽입되면 이것은 전혀 보이지 않게 되는데 칩이 이식되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오직 본인뿐일 겁니다. 하지만 친구나 동료에게 자랑하고 싶다는 특정 각도에서 볼 경우 아주 작게 살짝 튀어나온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손 엑스레이를 찍으신다면 의사는 바로 알아볼 겁니다. 자, 모두들 궁금해할 만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칩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집에 지갑이나 열쇠를 두고 나온 적이 있나요? 그래요.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이 있지요. 하지만 이 칩이 있으면 지갑은 더 이상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마이크로칩이 있는 사람은 이것을 건물에 들어가기 위한 패스카드로 사용할 수 있고 필요한 것을 살 때 돈을 지불하는 은행카드로도 사용 가능하며 기차표나 콘서트 티켓을 구하기도 하고 심지어 본인의 자동차 시동을 거는 열쇠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소셜미디어 계정에 접촉할 수도 있지요. 이 모든 것이 손에 젓기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꽤 환상적으로 들리죠? 지갑을 찾으려고 가방을 뒤지거나 누가 지갑을 훔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열쇠를 잃어버리거나 헬스장 출입증을 잊었다고 해서 운동을 놓치는 날도 더 이상 없을 거예요. 하지만 직장에 지각하거나 운동을 빠지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변명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네요. 이러한 혁신 덕분에 문서를 잃어버릴 염려가 없으므로 여행을 훨씬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 사람들은 이미 마이크로칩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차 여행 티켓을 미리 구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코드가 달린 종이 대신에 기차 승무원은 이들의 칩을 스캔하여 시스템에서 표를 확인합니다. 게다가 일부 스웨덴 회사들은 직원들에게 무료 칩 이식을 제공해서 이들의 사무실 출입을 더 편리하게 하고 컴퓨터에 로그인하고 복사기를 사용하고 심지어 구내식당 음식값까지 지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일부 회사들도 그들의 선례를 따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아시다시피 칩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정보를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이것은 은행 계좌와 구매의 세부사항, 신분증, 그리고 집, 사무실, 소셜미디어 프로필에 대한 비밀번호뿐만 아니라 혈액형이나 알레르기 반응 목록과 같은 의료 정보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탭앤페이를 사용한 비접촉 시 카드 및 모바일 결제와 마찬가지로 이식된 작은 칩도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의 도움으로 작동합니다. 즉 판독기에서 약 2.5cm 떨어진 곳에서만 칩이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소량의 데이터가 전자파를 통해 두 장치 사이를 이동합니다. 그러나 이식된 칩에는 다른 기기가 읽을 수 있는 정보만 포함되어 있고 칩 자체가 정보를 직접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친구와 악수를 한다고 해서 친구 차에 시동을 걸 수 있게 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칩은 분명 사람들의 시간과 노력을 많이 절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마이크로칩을 제조하는 회사는 착용자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추적해서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이를 알려주는 칩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 회사는 또한 사람들이 암호화된 전파 식별 칩의 의료 정보를 저장하는 것을 고려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부가적으로 가족들이 심각한 치매나 알츠하이머로 고통받는 친척들을 추적할 수 있는 GPS 활성 칩을 만드는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환상적으로 들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칩 사용 아이디어를 두 팔 벌려 환영하는 것은 아닌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부 회의론자들은 이 칩에 GPS 추적기가 곧 장착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직원들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큰데요. 일부 기업들이 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자 한다는 사실이 바로 사람들이 이 점에 대해 미심쩍어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음모론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 말은 상사가 여러분이 어떻게 주말을 보내고 실제로 얼마 동안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병가 동안 정말로 여러분이 집에 있었는지에 과연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론 국가기관이 개인을 감시하기 위해 사용할 것이라는 고전적인 우려도 있습니다. 칩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또한 칩에 포함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관될 것이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반대합니다. 예를 들어 범죄자가 칩의 개인정보를 훔칠 수 있죠. 칩 제조업체는 모든 것이 암호화되어 있다고 고객들을 안심시키려고 하지만 이론적으로 볼 때 모든 데이터 또는 장치는 해킹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몸에 이물질을 넣는 것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불안감을 느낍니다. 작은 금속성 이물질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파 식별칩으로 인한 암의 위험은 인간에게는 존재하지 않고 동물의 경우는 무시해도 될 정도로 미미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워싱턴 주립대 생명공학부의 2016년 한 연구에서는 암 종양 내의 활성 전파 식별칩을 이식하는 것이 효과적인 치료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이건 예상치 못한 반전이죠? 안 그래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칩을 이식하는 아이디어를 반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새로운 기술이 우리를 사이보그로 만드는 첫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하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꿈꿉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인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정교한 기술을 개발하고 널리 이용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체를 변화시키는 것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의사들은 오래전부터 신체의 전자장치 및 기계 같은 금속을 이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심박 조율기 같은 것을 말하는 거죠. 1958년 스웨덴의 카롤린스카 연구소에서 외과 의사인 루네 엠크비스크와 아크스닝에 의해 처음으로 심전 심박 조율기가 이식되었습니다. 이것도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했군요. 그 이전에는 심박 조율기가 하키팍 정도의 크기였고 몸의 외부에 위치한 트랜지스터 2개로 작동했습니다. 짐작하실 수 있듯이 심박 조율기를 이식한 환자들은 매우 활동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죠. 오늘날 심박 조율기는 점점 더 정교해지고 믿을만 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작아지고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장병을 가진 사람들도 더 편안한 삶을 누리고 정상인들처럼 많은 재미있는 활동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사람들이 더 오래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의 또 다른 예는 생체공학 보형물입니다. 이들은 손상된 장기의 작용을 모방하도록 만들어지고 신경 자극을 통해 작동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장치는 다리나 팔을 대체하는 데 국한되었지만 지금은 귀와 눈처럼 복잡한 장기를 위한 보형물도 있습니다. 기술이 인체의 일부가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래 댓글로 모두에게 알려주세요.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는 것을 잊지 말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구독을 클릭하여 항상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